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목격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소리 높여 노래하고 달려가지만 50살이 넘고 60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이 몸소 겪으며 남겨준 삶의 마지막 문턱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운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운이 있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가장 크게 요동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낮 12시와 밤 12시, 우리가 흔히 정오와 자정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입니다. 나는 이 시간들을 생명의 고개라고 부릅니다.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유독 이 시간에 노인들이 고비를 맞거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나 내가 살아보니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밤 12시 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군요.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두워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자정은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깊은 밤 홀로 깨어 있으면 기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외로움이나 슬픔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같은 차가운 감정들이 고개를 듭니다. 몸이 약해질 때 마음마저 차가워지면 우리 생명의 불꽃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허망하게 꺼져버리는 법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도 평생을 강직하게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그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자녀들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홀로 차가운 방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분이 그 시간을 평온하게 넘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밤 12시는 단순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는 또 어떻습니까? 이때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양기가 넘치는 시간이지요. 젊은이들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겠지만 노년의 몸에게는 이 넘치는 기운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운이 급격히 오르고 혈압이 출렁이는 이 정오의 시간은 우리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겉으로는 화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폭풍우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노인이 이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혹은 급하게 음식을 먹는 행위 하나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위험한 시간대를 지나려 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두 번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의 평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겪은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노학자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밤12시라는 시간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기묘한 경계선입니다.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는 시간이며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정점의 순간이지요. 나는 가끔 홀로 서재에 앉아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고요한 파동 속에 머물고 있는지를 깊이 체감하곤 합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자정을 귀의 시간, 즉 자시라고 부르며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온다는 식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가장 낮게 가라앉는 시기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병원에서 혹은 이웃의 집에서 수많은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자주 접했던 시간도 바로 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왜 하필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 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혈압이 가장 낮아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영혼의 무게가 가장 가벼워지는 시간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방어벽이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지새워도 끄떡없던 심장이 노년이 되면 이 깊은 밤의 정적조차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짐이 됩니다.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대의 마음 에너지입니다. 밤 12시 근처에 깨어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낮 동안에는 잊고 지냈던 서운함, 자식에 대한 섭섭함, 혹은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그런데 노년의 몸에 이런 무거운 감정들이 더해지면 그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부정적인 소식에 몰입하거나 과거의 후회에 침잠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의 등불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육자로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며 많은 학생과 독자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는 이들의 공통점은 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정이 되기 훨씬 전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고요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50살, 60살이 넘어서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화를 내며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건강의 고비를 일찍 맞이하더군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잠드는 시간에 우리 몸도 깊은 휴식을 원하는데 그 흐름을 거스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또한 자정 무렵의 공기는 낮의 그것과 다릅니다. 차갑고 무겁지요. 이 차가운 기운은 노인의 기관지와 혈관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이 작은 배려가 자정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날 때도 아주 천천히 몸이 놀라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급격한 움직임이 자정의 낮은 기운과 만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 12시는 우리에게
비움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짊어졌던 모든 욕심과 고통을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정적 속으로 나를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다면 억지로 잠들려 애쓰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경건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 수많은 죽음 중에서 가장 평온했던 모습은 바로 이 시간을 기도로 넘기고 새벽의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50대 이상이라면 이제는 밤시비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를 넘어가는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고요한 자정의 고개를 부디 평안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한낮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낮시빗이 정오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밤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밝은 대낮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속에서 본 바로는 낮시빗이는 밤 못지않게 노년의 생명을 시험하는 가혹한 고개였습니다. 정오는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만사소통이 활발할 때이죠. 하지만 노년의 몸은 이 강렬한 기운을 다 받아내기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고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 낮시빗이는 성실함의 시간이 아니라 절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이 시간대는 체온이 오르고 혈압이 변동하며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장 커지는 때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골프장에서 혹은 산행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시간이 대개 이 무렵입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정신은 아직 청춘이라며 자신을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과욕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의 시계는 이미 천천히 걷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시계가 가장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억지로 발을 맞추려다 보니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일에 참으로 진심이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인 이 낮 12시에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것이 노년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 온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면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거나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나서면 몸은 균형을 잃고 맙니다. 나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점심은 늘 가볍게 소식을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 30분 정도는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쉽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오는 감정의 파동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쉽지요. 하지만 노년의 화는 젊은이의 화와 다릅니다. 한번 솟구친 화는 혈관을 태우고 기력을 소진시킵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는 억울함이 이 뜨거운 시간과 만나면은 그것은 곧바로 몸의 이상 신호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끼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예순을 갓 넘긴 나이에 정오 무렵 식당에서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하여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친구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지요. 만약 그가 그 뜨거운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그저 웃으며 넘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당신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일의 해를 다시 보기 위한 지혜로운 비축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있지는 않은가?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 이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낮 12시의 태양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늘을 찾아 몸을 식히고 차가운 물 한 잔으로 마음의 열기를 달래며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찬란한 빛 아래서 가장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배운 낮일 때 낮의 위기를 넘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게 뛸 수 있도록 이 뜨거운 정오의 고개를 부디 조심스럽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50살이 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결을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낮과 밤의 12시라는 그 위험한 고비들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습관과 태도를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고통은 대개 버리지 못한 것들에서 시작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비우는 것이 곧 생존의 전략이자 품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고여있는 독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거나 자식들이 나를 예전만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에서 나오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내뱉는 순간 상대방보다 내 몸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옥죄며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시간의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소홀히 대할 때 허허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승리입니다. 또한 주변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노인들은 물건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집안에 가득 찬 먼지 쌓인 물건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서린 물건이나 이제는 쓰지 않는 욕심의 잔재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맑은 공기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밤 12시에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도 집안이 정갈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것이 곧 숙면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모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인연들은 이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과 깊게 교감하거나 혹은 홀로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영혼과 대화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홀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낮 12시와 밤 12시의 파도를 넘기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도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노인 중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은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덜어낼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식들에게 위안이 되는 분들이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로움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수축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미운 마음을 씻어내며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저 인생이 그런 것이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의 지혜가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내가 100년이라는 세월의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낮 12시와 밤 12시라는 고개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요. 하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을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한 이유는 단순히 죽음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욱 존엄하고 가치 있게 완성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은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세상을 가장 따스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가 50대를 지나 60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바로 이 노을과 같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아등바등하거나 남보다 앞서겠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건네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 주어진 숨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간의 생명력은 단순히 심장이 뛰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읽고 싶은 책이 있고 보고 싶은 꽃이 있다는 그 소박한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밤 12시에 깊은 정막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켜두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바로 평온이라는 이름의 등불이지요.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삶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일구어 온 인생이라는 밭의 마지막 수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낮 12시에 뜨거운 열기에 몸이 고달프거나 밤 12시에 차가운 기운에 마음이 쓸쓸해질 때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참으로 애썼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품어줄 때 우리 몸의 기운은 가장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백세장수의 가장 큰 비밀이자 일륜의 도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나의 이 투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인생의 위태로운 고비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시라는 시간의 문턱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문을 품위 있게 지나가십시오. 육신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얻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그리고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